저는 이 말이 공감이 가요. 정부안을 아예 내밀지도 않고 지금 총선 때문에 우리는 정부안을 아예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라는 자세를 보인 것이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까요? 정부 여당이?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분이.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걱정인데, 이번에 정부가 27일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중요한 숫자를 하나도 안 쓰고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일보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참 무책임하다. 이런 당한테 누가 표를 주겠냐. 동아일보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 한국일보 국민연금 개혁 빈 답안지 제출한 정부. 한겨레신문 숫자는 모두 빈칸 책임 회피. 이게 뭐 보수 언론이고 저 진보 언론이고 간에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연금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정부안 없이 지난번에 그 전문가들이 18개 안을 냈잖아요. 사실 그것도 좀 문제인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18개 안을 냈으면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어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그걸 기반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숫자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이번에. 오죽하면 저 지금 보건복지부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저 보수 정부 할 거 없이 진보 정부 보수 신문 할 거 없이 모두 다 지금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받아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지금 총선 앞이라서 숫자를 못 낸다? 그럼 더 빨리 보냈어야죠. 더 빨리 보내서 국회에서 여야가 얼마나 서로 책임 있게 논의하는지를 국민들한테 보였어야죠. 근데 지금 정부안 자체를 안 냈다? 문재인 정부가 안 2개 가져갔더니 문재인 정부가 이거 국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정부안을 4개를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지선다로 보냈다고 우리가 얼마나 무책임하다고 저 비판했습니까? 정부안도 없이 무슨 사지선다 4개 중에 제대로 된 안은 하나도 없이 4개를 보냈다. 그래서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죠. 문재인 정부가.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꼭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숫자를 하나도 안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한다는 것은 잠재 성장률에 굉장히 중요한 그 축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열심히 뛰게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적어야 되거든요. 노후가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무슨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나 뭐 기업 이런 거를 사람들이 덜 하게 되고 몸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덜 하죠. 내가 이번에 뭘 배우겠어 이런 거보다 저금하자. 저금. 노후에 내가 지금 뭐 국민연금도 못 받게 됐는데 내가 지금 뭐 어디 저 전문대학원에 가서 내 자신을 위해서 몇 천만 원 투자하는 거 못하지. 연금도 못 받는데 저금해야지.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위축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도 못하고 뭔가 새로운 그 기업 투자도 못하고 뭐 기업을 좀 넓힐 투자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지금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건 잠재 성장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잠재 성장률 1%대로 떨어졌고 앞으로 한 10몇 년 안에 0%대가 될 거고 그게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면 나라 전체가 그걸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야당은 지금 노랑봉투법 같이 잠재 성장률을 확 끌어내리는 법을 내고 있고 대통령 얼굴을 한번 까내리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는 저걸 백지로 냈습니다. 참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보세요. 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3대 개혁을 외쳤지만 그 결과물이 이거냐. 전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 박정수 교수는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보수 우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강성우파세요. 이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걱정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국민 누가 표를 찍어주겠냐 입니다. 지금 다른 그 교수도 한 분도 이분은 이제 복지하시는 분인데 현 정부가 이도저도 안 하는 모습으로 총선에 임하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이 공감이 가요. 정부안을 아예 내밀지도 않고 지금 총선 때문에 우리는 정부안을 아예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라는 자세를 보인 것이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갈까요? 정부 여당이?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분이. 우리 데이비드 홍 선생님, 교수님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죠. 잘 조심해서 결정해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전문가들 안이 이제 18개가 나왔으면 그 안에서 이제 정부가 검토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성님 선생님, 젊은 세대는 그냥 연금 폭파시켜주세요. 더 내고 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님 선생님 같은 젊은 의견들이 지금 꽤 많아요. 근데 김성님 선생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진국 중에서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공보험이 없는 나라가 없다. 왜냐? 이거라도 있어야 젊은이들이 그래도 젊을 때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위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를 이 정도라도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파시키겠다라는 거는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제도일수록 이런 불신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보인 저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지안을 그냥 내버린 것은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왜냐하면 지금 보수 여론도 저렇게 엄청 실망한 거잖아요. 지금 보수 여론들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고 그 다음에 정부가 레임덕이 올까봐 보수 여론들은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꼭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남은 3년을 나라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여론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사설들을 보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나라의 시간이 멈춰버리니까. 근데도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 실망한 거죠. 셀렙 선생님, 지금 연금개혁안 정부안이 어떻게 나왔더라도 총선에서 불리하다. 그럴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더 빨리 냈으면 이게 지금 엄청 늦게 된 거거든요. 올 여름에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이거를 빨리 냈으면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들 앞에서 논쟁을 하게 되는 거고, 야당도 자기네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저는 국회에서 이 논의가 계속 공개된 논의를 계속했으면 정부가 이 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정성 있는 안을 내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그리고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 개혁은 여당 혼자서 못합니다. 야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개혁 안 할 거야 라고 뻗탱길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아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 이게 지금 빵꾸가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저는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진짜 우리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이 한 48%, 그 다음에 반대하는 국민이 한 45%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정부가 개혁안을 아예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데이비드 홍 선생님은 총선 이기고 개혁해야죠. 우리 데이비드 홍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지금 언론들의 얘기는 이거죠.
이걸 내지도 않은 정부가 총선에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냐. 그거죠. 기도합니다, 선생님. 국민들 모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뭘 내놔도 언론과 야당이 합작해서 또 다른 이슈를 만들 겁니다. 연금 개혁안 자체를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그게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우리 법에 들어 있습니다. 법에 5년마다 이거를 보내야 되고 올해 안에는 무조건 저거를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근데 올해 안에 저걸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안도 안 보낸 거기 때문에 지금 기도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법을 완전히 그냥 대놓고 왕창 어겨라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었다. 법 때문에. 김일문 선생님, 민도가 높지 않아서 정책을 보고 찍을까요? 김일문 선생님도 맞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 출연을 하면 정책 얘기를 하면 그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제가 이제 자꾸 정책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방송국들에서 약간 면피로 낑겨줘요. 면피로 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정책 얘기를 낑겨놓고, 왜냐면 정책 얘기를 하면 그렇게들 안 좋아하신대요, 국민들이. 지금 우리 김일문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국민들이 본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책 얘기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하시고 채널을 돌려버리시고 맨 저런 정치에서도 정치 공학적인 얘기, 누가 뭘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했고 그걸 어떻게 반격을 했고 저런 얘기들, 제가 볼 때 저런 얘기는 진짜 일주일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TK 의원을 서울에 박는다 뭐 이런 게 국가를 위해서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되지. 근데 저런 얘기를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일문 선생님의 지적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뼈아픈 지적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책 얘기를 국민들께 잘 알아듣기 좋도록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